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날씨는 좋아지고 봄이 오고 있는데 좀 상황은 봄이 아니라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봄이 오면 곧 이 문제도 해결되고 더 좋아진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2라운드입니다. 요 근래 자꾸 영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얘기들만 해서 죄송하긴 한데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이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질병이 끝나고 나면, 이번 이제 질병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더 나아지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2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뭐 옛날부터 한국의 여러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조선, 그리고 해운, 한국 GM,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더 가까운 시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구조조정은 이제 거의 한국 사회에서도 일상이 되어졌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업들은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 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려는 작동의 방식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질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좀 더 차가워졌다, 아니면 공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실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기업의 문제라면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안정화를 가고 또 복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보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사태냐? 일단 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항공업이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스타가 지금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번에 급여를 못 준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스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전부 다 항공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낯선 건 아니지만, 이제 항공업과 관련된 수많은 계열사들, 그리고 연관 기업들, 산업들까지 본다면 이 파장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여행사도 문제가 되겠죠. 이벤트 회사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전세버스도 지금 극심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벤트 같은 경우로 보더라도 계약이 지금 연장되어지고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축제, 그 다음에 뭐 수학여행, 분기마다 학생들 활동,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다 취소돼서 전체 그림을 보면 거의 초토화? 그런 상태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여행업 하나, 숙박업 하나, 이벤트 회사 하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사실 무리수는 없겠죠. 가까운 근래의 과거를 비추어 보면 사드 사태 때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비슷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명동, 또 면세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과 같지 않죠. 왜냐하면 항공, 운수, 여행, 이벤트, 숙박에만 국한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산업의 문제로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업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도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죠. 만도는 한라 계열사예요. 현대차 계열사를 제외하면 국내 1, 2위를 다투는 부품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2,000명, 생산직의 2,000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대한 제안들이 나타난 걸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국내 1, 2위 하는 부품 회사니까 그 밑에 하청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자동차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행업계, 항공업계, 숙박업계, 이벤트업계 문제 생겼어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사일 문제 때문에 생겼던 그 규모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가 그렇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일단 자동차 판매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방위적인 글로벌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유럽의 주요 공장들이 문을 닫았죠. 부품업계가 문제가 발생했죠. 비상계획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삼성은 다르냐? 삼성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의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1년에 1억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으로부터 오는 장비들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생산에 당연히 차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곳은 다르냐? 다른 곳도 다르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이 구조조정의 문제 제2라운드가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롯데 같은 경우에도 20년 만에 하이마트를 구조조정한답니다. 첫 희망퇴직자를 받는 거죠. CJ 푸드빌 구조조정을 통해서 흑자를 원한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는 흑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업들이 물건을 안 팔리니까 계속해서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겠다.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OCI 구조조정. 안타까운 건 사실 군산이죠. 군산은 여러 번의 악재가 있었죠. 구조조정의 슬픔이 있었죠. 일단 GM 공장도 그렇고요.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도 그렇고요. 이번에 OCI까지 겹치면서 참 군산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번에 충격은 좀 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힘을 이렇게 모아서 큰 힘으로 작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단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려스러운 건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고문, 이 희망고문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의 설문에 따르면 2월, 3월 질병이 발생하면서 가게에서 집밥을 해먹는 인구가 90%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크죠.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보면 질병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서 돈을 많이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으로 보면 구조조정에 지금 제2라운드가 되어지고 있다는 그림으로 봤을 때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의 하청, 1차 밴더, 2차 밴더 그 하단까지 전부 다 생태계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가게들은 자본의 취약성 때문에 소비를 줄여가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좀 더 조심스러운 선택,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미 2월, 3월도 집에서 밥을 해먹을 정도의 습관이 되어진다면, 물론 나가서 밥도 사 먹겠지만 횟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안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 편하게 나가서 외식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 다니는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새로운 잡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일자리도 없어요. 기업들이 사원을 뽑지 않아요. 있는 일자리라고 해봐야 국가가 만드는 일자리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국가가 만든 일자리라는 것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40대 층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40대. 근데 40대의 의미는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때잖아요. 웬만하면 40대는 고등학생 자녀들이 한둘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학을 가야 돼요. 40대에서 50대까지는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연령대가 구조조정이 된다고 보세요. 마음 편하게 돈 쓸 여유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 질병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나가서 밥은 드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근데 잘 되는 데만 되거나 조금 비싼 데만 되거나 어중간한 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의사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검증된 것 안에서의 의사결정, 소비, 이렇게 작동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영업 환경이 나아진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가 어느 정도가 지나야 좀 좋아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때려 맞출 수는 없고, 나오는 현상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소한 4월은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채의 만기가 쏟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들의 자금난이 우려스러운 부분. 그래서 지금 3월, 4월을 굉장히 고비로 보고 있다는 거죠. 두산 같은 경우에 보면 다음 달 4월 달에 6천억 정도의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해요. 그럼 두산만 그러느냐? 다른 회사들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